결혼을 하자마자 빚쟁이가 됐습니다. 그게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죠. 안녕 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급식비 미납자이에서 내 집 마련까지 벌써 4번째 시간이죠. 1편부터 3편까지 또 진솔한 얘기 다 받았으니까 저의 인생을 둘러싼 돈에 대한 이야기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은 먼저 보고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썸네일에서 다들 보셨죠? 결혼과 돈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기혼자가 된 지도 벌써 한 3년, 4년째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제가 28살에 결혼을 했다 보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빨리 한 편이었고 심지어 주변의 언니들 중에서도 결혼을 한 사례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돈은 얼마나 필요한 건지, 뭐는 대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하나하나 자료 조사를 하고 서칭을 해야만 했거든요. 우리가 결혼을 떠올리면 돈을 딱 바로 먼저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인터넷에 떠도는 공통적으로 많이들 보셨을 자료 같은 거, 결혼의 듀오 이런 결혼 정보 업체에서 데이터를 많이 내놨잖아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남자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여자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 자료 때문에 더더욱이 결혼을 위해서는 돈을 모아야 된다, 결혼을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결혼을 하기 전에 돈을 많이 모았으면 더 하는 과정도 수월하고 또 배우자가 될 사람이랑 조금 더 풍족하게 살림들을 꾸려나갈 수 있겠죠. 근데 돈이 없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둘이 불행한 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아마 기혼자이신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의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를 떠올려 보면 제가 28살에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보통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이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한 7, 8개월에서 1년까지도 가거든요. 저도 한 7, 8개월 정도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무려 27살에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어릴 때부터 결혼 준비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모이지 않은 게 당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편에 설명을 드렸던 저는 K 장녀이기 때문에 장녀로서 모으는 족족 가족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모은 게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도 그게 팩트였어요. 심지어는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쓰는 마이너스 통장까지 있었을 정도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해도 거짓말이 아닐 텐데요. 또 반면에 짝꿍님이라고 해서 많이 모았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짝꿍님도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사회생활 시작하고 나서는 거의 바로 저를 만났기 때문에 또 데이트하느라고 돈도 많이 썼고 실질적으로 저는 거의 0원에 가까웠고 짝꿍님도 모은 돈이 1,000만 원 남짓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둘이 합쳐봤자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결혼의 듀오 이런 데서 내놓은 데이터에 따르면 결혼을 할 수 없죠. 집도 못 사, 스드메도 해결 못해, 뭐 신혼여행도 다 못 가잖아요. 근데 다 해냈단 말이죠. 어떻게 해냈느냐? 첫 번째 단계로 먼저 까야겠죠. 나는 어느 정도 모았어. 나는 이만큼밖에 모으지 못했어. 나는 돈을 모으지 못했어. 배우자가 될 사람, 남편 혹은 아내가 될 사람이랑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주변에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나는 이 사람이랑 꼭 결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또 막상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혼자 그거를 속으로 끙끙 앓고 있고 정작 나랑 같이 살아갈 사람이랑은 탁 터놓고 얘기하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 왜 아직도 얘기를 못했어? 라고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실망할까봐 혹은 나랑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할까봐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다른 각도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바사 사람 바이 사람입니다만 나랑 같이 평생을 갈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얼마밖에 모으지 못했다는 부분, 얼마밖에 없다, 혹은 어디까지 모았다 이런 부분을 벌써부터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한다면 과연 계속 같이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람이 또 그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야 저 사람 이라고 욕할 것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나의 관문을 더 거치는 단계인 거예요. 만약에 짝꿍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지 못했다면 결혼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둘의 가치관이 맞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나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랑 결혼 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모은 게 너무 없어.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어느 정도 모았을 것 같은데 그에 비하면 나는 너무 보잘것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살 사람이고 같이 나아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위해서 얼마가 필요할까? 이 액수에 대해서 고민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돈의 가치관이 맞는 사람일까? 이 사람은 나의 이러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일까? 혹은 반대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의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나 혼자 뭐 금액 5천만 원, 금액 1억 이런 식으로 숫자적으로 정해놓고 끙끙 앓을 게 아니라 같이 해결할 수준인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짝꿍님은 그게 먼저였고 그거에 대한 합을 잘 맞췄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돈이 잘 모여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착착착착 결혼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안타깝게 깨진 커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근데 차라리 잘 되었던 것일 수도 있다 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가슴이 미어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저 사람은 왜? 나는 왜? 그러니까 서로에게 Y를 찾고 되게 탓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엔 그 맞지 않는 가치관으로 같이 살아갔다면 더더욱이 힘들었겠다. 더 멀리 가지 못하고 중간에 스탑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사람의 인생에서 답은 없습니다만 처음부터 그거를 까고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 체크, 절차를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희애님 그러면 그렇게까지 모은 돈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빚쟁이가 됐습니다. 그게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죠. 집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덩어리 큰 거니까. 집은 사실은 감사하게도 짝꿍님 회사의 복지 제도를 활용했어요. 짝꿍님 회사에서는 신혼 살림인 사람에게 집을 저리의 전세 대출을 해줬었거든요. 회사마다 복지 제도가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짝꿍님의 회사에서는 다른 복지는 굉장히 약한데 그 집 쪽에서는 복지가 꽤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왜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고 돈 없으면 결혼을 못한다고 하는지는 저도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좀 이해가 됐던 게 짝꿍님이랑 저는 가치관이 어쨌든 맞았고 서로가 돈이 없으니까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면 당연히 활용을 해야지 이런 주의였거든요. 근데 짝꿍님의 회사에서 이런 좋은 복지 제도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해요. 당연히 집을 해와야지 라고 생각하는 아직도 꽤 많으시고 그들의 가치관을 또 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게 오히려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는 집을 구했어요. 빌라로 첫 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것들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요 3종 세트랑 그리고 혼수 이런 것들이 남았잖아요. 근데 저희가 협의를 가장 크게 본 거는 예물 예단을 하지 말자 이거였어요. 그리고 서로 리스트 주고받고 이런 과정에서 또 사랑과 전쟁 보면은 감정 너무 많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싫었고 대신에 어머니 아버지 앞으로 선물은 조금씩 해드렸어요. 아버님은 양복 한벌 해드리고 어머니는 조그만 선물 하나씩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선물은 저희가 결혼하는 마음을 담아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세이브한 돈을 바탕으로 저희가 뚫은 마이너스 통장 안에서 혼수, 냉장고, 침대, 혹은 침구, 혹은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또 끝도 없어요. 어디 상담을 받아보러 가면은 그래도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이 멘트를 계속 활용을 하면서 조금 더 높은 단계의 것들을 계약을 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거든요. 제가 결혼을 했던 2018년도 기준으로는 한 250에서 300 정도가 평균 정도 가격이었고 지금은
한 50만 원 정도 플러스 됐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 250선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플래너한테 얘기를 하면 250선에서 가능한 리스트들을 쭉 뽑아주고 300 정도 생각합니다 하면은 300 정도 가능한 선에서 리스트를 쭉 뽑아주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해요. 근데 250을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근데 저 드레스는 이거보단 좀 더 예뻤으면 좋겠어요 하면 또 한 2, 30만 원 추가되고 돈이 계속해서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할 때 결혼은 뭐다? 현실이다. 현실이잖아요. 다 돈으로 직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같이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은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최대 리밋을 여기까지 정하자. 그리고 결혼식의 주인공이 둘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면 이 결혼 준비를 하는 게 훨씬 수월해요. 양가 부모님이 시댁이든 뭐 혹은 제 중심으로 저희 친정집이든 어느 누구도 부모님들이 결혼을 주도해서 하려고 하시면 그때부터 비용도 굉장히 늘어나고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의 주인공은 저희 둘입니다. 요거를 신랑이든 혹은 신부든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현실적으로 싸우지도 않고 해피엔딩으로 돈도 아끼면서 현실적인 리밋을 지켜가면서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만 하나 기억하면 돼요. 친구네 시댁은 결혼한다고 얼마 줬다던데, 친구네 처가는 결혼한다고 집을 한 채 해줬다던데, 비교를 하면 끝도 없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빚쟁이가 됐습니다. 결혼을 하려는데 마이너스 5천이 생겼네? 라고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 팩트고, 저는 이 과정에서 저를 불행하지 않았거든요. 누가 얼마 줬대? 라고 하면은 그랬구나. 그냥 거기서 끝이었어요. 그냥 그거는 그들의 삶인 거고 내가 굳이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한테 야 뭐야 너 집에서 1억도 못 해와? 아니 그러면 나는 대체 얼마를 해왔는데. 다른 사람이랑 나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만, 그리고 나랑 같이 할 사람만 보세요. 안만 보세요. 옆을 보고 비교하면 속도만 느려집니다. 왜 우리 달리기 할 때 100m로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면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지만 조깅 같은 것들, 산책 같은 것들은 옆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랑 안녕하세요 인사도 나누고 그리고 내가 같이 나아가는 사람이랑 잡담도 하고 이러다 보면 속도도 느려지고 또 딴 길로 새게 될 수도 있잖아요. 결혼 준비할 때는 그냥 100m 달리기라고 생각하세요. 남들이랑 비교할 시간이 없어요. 앞만 보고 전력 질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저처럼 마이너스 통장을 뚫으신 분들, 약간의 빚을 지신 분들은 또 그 빚 갚아나가느라 정신이 없는데 대체 옆에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꼭 저처럼 결혼 준비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빚쟁이가 되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도 다들 각자의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누구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실 것이고 누구는 또 빨리 아이를 낳아서 아이와 함께 또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싶으실 거고 또 누군가는 우리는 여행 한 해에 두세 번은 꼭 다니자. 또 각자의 가치관에 맞는 목표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 같이 이뤄가려고 자리 잡다 보면 또 각자 합을 맞춰 가다 보면은 100m 달리기가 아닐 수가 없어. 옆을 볼 틈이 어디 있어요. 각자의 얼굴만 보면서 100m 달리기를 하기도 바쁩니다. 네, 맞아요. 저 결혼 준비하면서 마이너스 5천? 빚쟁이가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집 마련을 했죠. 그리고 제가 사고 싶은 것 물론 거침없이는 아닙니다만 예산을 몇 개 또 잘 쓰고 있죠. 이게 제가 지난 3년 조금 넘는 결혼 생활 동안에 이뤄낸 것들입니다. 저한테 나 결혼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꼭 해주는 말입니다. 서로 의지만 있다면, 서로 합만 맞다면 얼마든지 마이너스에서 시작돼도 플러스를 만드는 건 둘이라서 금방 할 수 있다. 혼자가 아니잖아요. 둘이잖아요. 둘이면 가속도가 확실히 훨씬 더 빠르게 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릅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인생 사바사, 진리의 사바사. 하지만 돈은 벌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기억하고 다 마음을 달렸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급식비 미납자에서 내 집 마련까지 5개의 시리즈 중에서 이제 1개의 얘기만 남았죠. 정말 현실적으로 내 집 마련을 했던 얘기들을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